한국이 만든 세계 최고의 미사일 런처 시스템 천무 MLRS가 드디어 폴란드에 상륙하였습니다. 지난 6월 20일 폴란드 옐치사에서 제작한 차량 위에 한국 천무 발사대가 단 33일 만에 탑재되어 시험 완료 과정까지 거친 후 배송되었고, 당초 도착 예정 시기는 8월 10일이었으나 천무를 실은 화물선의 항로 변경으로 인해 22일 오늘 갓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 해양 매체 포르탈 모스크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운항 중 이민자를 구조하느라 항로를 변경해 인도가 지연되었다면서 천무 세대가 그다니아항에 도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비시그라드 24는 폴란드는 2023년 말까지 17대를 추가로 받게 되어 올해 20대를 운용할 예정이다 라고 했죠. 지난해 10월 19일 기본계약 체결 이후 다음 달 11월 천무 218문 도입 집행계약을 맺었는데 총 공급 규모는 60억 달러, 하나 8조 5천억 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5년에 4대를 인도받았는데 천무는 1년 만에 20대라뇨. 야, 한국이라 쓰고 민주주의의 무기고라고 읽는다. 폴란드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무기체계인지라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네티즌들은 진짜 아름답네요.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무기입니다. 내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무기, 볼수록 멋지네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폴란드에서 천무 MLRS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입증되고 있는 포병의 위력 때문입니다. 러우 전쟁은 포병 전쟁으로 불리기까지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활약 중인 155mm 자주포나 하이마스 발사대와 같은 포병들이 연일 맹활약하며 다시 한번 포가 전쟁의 신임을 증명하고 있죠. 특히 포병 체계 중에서도 최대 사거리 300km, 직경 600mm의 미사일 2방을 발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포병 체계인 천무는 그야말로 폴란드를 지키는 소신이 될 예정입니다. 강대국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고슴도치 전략의 지상핵심 체계로 MLRS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고슴도치 전략이란 누군가 고슴도치를 공격하면 그 가시로 인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게 되는 것처럼 건드리면 크게 다친다는 것을 적국에게 보여주는 전략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천무에서 사용이 가능한 두 가지 탄두 중 이중 목적 고폭탄 DPICM탄으로 불리는 일명 집속탄은 단 한 발로 강력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어 재래식 전력 가운데서도 손에 꼽히는 고슴도치 전력으로 불리고 있죠. 이미 아시겠지만 집속탄은 다수의 작은 폭탄을 포탄이나 로켓탄에 넣고 표적 상공에서 살포해 광범위한 면적을 타격하는 탄두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지원한 M864 집속탄과 터키 공장에서 생산된 155mm M483A1 집속탄을 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지난 8월 13일 미 육군 사관학교 출신 포병 장교이자 이라크전 훈장 수여자인 군사 전문가 댄 라이스는 군사 매체 스몰워 저널 기고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고 있는 155mm DPICM탄 위력을 설명하면서 예상 못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사상자는 DPICM탄 사용 전 매달 약 5,000명에서 사용 후 2만 명 이상으로 순식간에 급증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MLRS용 DPICM탄인 M26탄도 공유해달라 요청하였다고 밝힌 것인데요. 또한 딜라이스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273mm M26 2,000발만 있으면 무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폴란드가 공유한 크랩 자주포나 터키가 공유한 T-155 프루트나에서 발사되는 155mm DPICM탄을 통해 최대 64발의 자탄을 살포할 수 있는데요. DPICM탄은 대인용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장갑 차량이나 전차의 상부에 떨어지게 되면 얇은 상부를 관통해 내부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진격 중인 러시아 기갑부대에 대한 억제용으로도 매우 효과적인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2주 만에 두 번째로 남동부 전선에서 항구 도시 마리오폴을 향해 진군하여 우루자인 마을을 탈환하는데 성공했다고 했는데요. 당시 진격 중이던 러시아 BMP는 DPICM탄으로 인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죠.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공격 방식이 얼마나 효과가 좋았나 하면 웬걸 북증서가 다 발급되었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장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집속탄 지원을 두고 위험천만 범죄 행위 또는 반인륜적 만행이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했는데요. 아니, 북한 입에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이거 주어만 김정은으로 바꾸면 그대로 적용도 가능한데 말이죠. 155mm 자주포에서 발사되는 발당 64개의 DPICM탄만 해도 충분히 위력적인데, 천무에 탑재할 수 있는 227mm 로켓에는 그의 10배인 무려 644발의 DPICM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포드당 6발 총 12발의 227mm 로켓은 무려 7,728개의 자탄이 들어가 있어 그야말로 강철비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집속탄에 대한
국제적 비판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 살상 위력이 강력해서라기보다 떨어진 자탄의 불발률이 워낙 높아 이후 지뢰처럼 불시에 지나가는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러시아의 집속탄은 구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라 불발률이 무려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이미 개전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에 집속탄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도 충분히 사용할 명분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 진영 국가 사이에서도 집속탄 사용에 대해 찬반이 나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집속탄 사용 금지 조약 CCW에 서명하진 않았지만 국내법에 불발률 1% 미만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DPICM탄 탑재 무기에 대한 생산을 금지하고 있어 그 결과 하나의 KM-26A2 다연장 로켓탄의 면허 생산 요구가 거부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1% 미만의 불발률은 미국 내에서도 실현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사실상 생산을 전면 금지시키기 위한 조약이었던 것입니다만, 이걸 또 한국이 세계 최초로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풍산이 만든 복합 추진탄이죠. 풍산은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 위치한 휴대막 구경 시험장에서 K9 자주포를 통해 신형 DPICM탄 사격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결과적으로 1% 미만의 불발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이자 세계 유일한 성과로 한국의 DPICM탄만이 법적 제재 없이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죠. 자, 이제 폴란드가 왜 풍산에 포탄 공장을 건설하자고 제안한지 대충 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DPICM탄 사용이 가능한 폴란드의 하이마스와 천무는 적의 침략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무기체계들이 배치된 위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의 하이마스는 폴란드 북부 마주리아 지역에 제16기계화 사단 수소 제1포병여단에 배치되었고, 한국의 천무는 폴란드 남부 노바데바 지역에 18기계화 사단 이하 18포병여단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하이마스와 천무는 둘 다 최대 사거리 약 300km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 미 에이테킴스와 한국의 KT진 미사일입니다. 물론 DPICM 탄두 탑재도 둘 다 가능하죠. 하이마스의 사거리로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 서북부 국경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고, 천무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서남부 국경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자리가 기가 막히는 것이, 하이마스는 최근 유럽의 최대 화약고로 불리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를 잇는 수바우키 회랑의 전체 범위를 커버할 수 있으며, 천무는 벨라루스의 브레스트 지역을 사거리 안에 들 수 있는데요. 브레스트 지역은 러시아 바그너 그룹의 용병 5천여 명이 주둔하면서 벨라루스의 특수부대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만 봐도 폴란드가 하이마스와 천무에게 기대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 또 폴란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포병부대가 얼마나 큰 역할을 차지하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과 폴란드는 집속탄 금지 협약인 CCW에 가입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서방 진영 국가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이스라엘, 폴란드, 핀란드 이 네 나라는 가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죠. 이들의 공통점은 중심이 짧으며 현실적인 안보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적군의 인해 전술에 언제든 직면할 수 있는 국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에게 사거리 300km의 DPICM탄은 그야말로 안보를 지키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생존 수단 가운데 하나이죠. 고슴도치는 건들지만 않으면 다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자꾸 건든다는 건데요. 아니, 건드려 놓고 왜 그런 극악무도한 가시를 꺼냈냐 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폴란드에는 크토시의 비아트르 텐지베라 부제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람을 뿌린 자는 폭풍을 맞게 된다라는 뜻이죠. 우리나라의 속담인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말과 비슷한데요. 한국과 폴란드 모두 주변 강대국에 의해 침략을 받은 아픈 역사를 겪은 나라이기도 하죠. 나라가 황폐화된 아픈 경험을 겪은 나라는 두 번 다시는 그러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전우도 잃고 나라의 주권마저 잃어버렸던 역사를 겪었던 걸 알면서도 비인도적 무기 증강에 열중한다라고 비판한다면 그건 언제고 그 수치를 또 겪어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밖엔 되지 않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은 과거 역사를 교훈 삼아 나름 자신의 방법대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쳐봐, 대신 너도 끝나. 오늘의 한 줄 평. 그럼에도 집속탄 같은 무기는 분명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정은아, 뭘 쪽에 지향해야 한다고.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